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39화 만이교 십만대산의 성지 5 십만대산은 초에 동남쪽에 자리했고 그곳은 바로 송강현이 위치한 곳으로 남해와 인접했으나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수많은 산맥에 의해 막혀 더는 대륙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곳이었다. 이곳 십만대산에는 언제부터인가 서북에서 하나의 민족이 내려와 자리하고 있었으니 오늘날 신강에 위치한 해족들과 중원의 한족이 합혼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소수 부족이었다. 이들은 결코 작은 수가 아닌 수많은 가문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물론 행정구역으로 이들은 현재 진의 백성이 아니라 초의 백성은 분명했다. 그리고 이들은 서북에서 내려온 만이교를 비밀리에 섬기고 또한 여러 사람에게 은밀하게 포교하고 있었으니 이들의 은밀한 행위로 의해 중원인들은 이 만이교를 이종잡교로 여겼으며 교회 출신들을 마교의 인물로 규정하였으니 하늘에서 공기를 가르는 파공음이 들렸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는데 한 인물은 청수한 노인이었고 한 사람은 매우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관부의 포졸은 이제 아이들을 그만 핍박하지 그래. 이 청수한 노인은 바로 적상천, 마교 대종사를 측근에 모시는 인물로 북호법이란 신분을 가진 인물이었으며 또한 대종사의 비밀병기인 사만비라는 특수 신분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바로 현재 마교의 사대마가 뇌전, 혈가, 구마, 종천 중 종천의 가주였다. 현재 청수한 노인은 머리에 학관을 쓴 문사의 풍모였고 그의 눈빛으로 보아 이미 등봉조국의 경지에 이른 인물로 보였으니 현 시국 구주 21천을 제외하고 등봉조국의 인물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하지만 그의 태양열이 불룩 솟아난 것으로 본다면 능히 신화경의 인물로 보였다. 어찌 대답이 없는가? 내가 마도일문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면 당연히 나의 의견에 답을 해야 하고 또한 내 말을 따르는 것이 이곳 송강현의 관례인 것을 알지 못하나. 지혁은 마교 장로 적상천의 말에 시큰둥한 얼굴이었다. 나는 여기 장 형님께 그대의 신분을 들었소. 그대가 마도일문에서 매우 지고한 신분인 것 같다는 말이오. 그런데 나는 종전 낮에 그대를 처음 보았으며 또한 나는 오늘부로 이곳 관부에 적을 두게 된 관부 관원이오. 그래서 말인데 왜 내가 그대의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오? 적상천은 너무나 느긋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류지혁을 보며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두 눈썹이 조금 꿈틀대다가 멈추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관부의 지엄한 법에 관한 부분을 몸소 실행하고 있어. 그렇다면 오히려 그대가 나서는 것이 관부의 지엄한 몽둥이를 제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시오. 척척척. 류지혁의 두 눈은 적상천을 보았지만 천천히 걸어가 방금 제압한 5녀석의 대형이란 자 앞에 섰다. 대형이란 자는 호랑이 앞에 선 초식 동물이란 말인가. 그는 류지혁을 보며 매우 두려운 눈을 하며 울상이었는데 휙! 팍! 류지혁의 묵빛 육모방망이가 공중으로 들리더니 신속하게 대형이란 자의 머리를 후렸으며 머리를 쳐맞고 강렬한 비명이 이 저작거리에 울렸다. 이를 보고 있었던 인물들은 마치 본인이 쳐맞는 것처럼 두려움이 엄습했으며 이에 대부분 인물은 눈을 감아버렸다. 또한 고통은 고통이었고 대형이란 자의 두 눈은 풀려서 해롱거렸는데 나는 이미 마종가에서 10대 권사로 금강불괴지체에 가까운 인물이며 나의 금강신은 어떠한 충격에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인물이자 하는가. 심지어 나의 눈을 뽑더라도 나의 사지 중 하나가 잘리더라도 약간의 고통이 전부이건만. 하지만 나는 어찌 저놈의 묵빛 몽둥이 앞에 지옥의 고통을 느끼고 있더란 말이냐. 5녀석 마종가 출신 무사들은 어찌하여 류지혁의 몽둥이질에 굴복했는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 류지혁은 암경과 총경을 함께 전개하였는데 그러나 사람들의 눈,
특히 무공을 모르는 일반 양민의 눈에는 어린아이가 휘두르는 그저 그런 몽둥이질로 보일 뿐이었다. 허허, 암경과 밀경과 총경의 극치라니. 사실 암경이나 총경 등 이를 전개하기 위해서 최소 초절정의 고수가 내가 진력을 끌어올린 후 본신의 진력을 발경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인데, 발경하는 것은 절정 후입 관정경의 고수들도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두 가지 경을 이어서 전개하는 것은 초절정 중입 고수인 풍화경 정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더욱 나가서 이 두 가지 경을 섞어서 사용하는 문제는 화신경에 내가 공부를 가진 이들만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류지혁은 이미 등봉조극 화신경의 경지를 이루었다는 말인가? 아무튼 휙! 빡! 아! 삼도마전비 죽어. 대형이란 자의 벼로가 삼도마전비였다. 마종가의 10대 권사이며 사천마가의 후기지수로 마교 신풍대 100대 고수 중 하나였다. 이 신풍대는 차후 중원에 들어설 무림맹인 5대세가의 후기지수 모임인 오룡봉전에 소속된 무사들과 맞수가 되는 살수들로 일당백의 무인으로 보면 좋을 것이다. 허허, 최소 발경을 언제든지 뽑아낼 수 있는 경지에 오른 100대 고수 중 하나란 말인가. 그런데 그는 지금 류지혁의 육모방망이 앞에 너무도 초라하고 너무 연약한 일개 잡부와 같은 모습이라니. 이놈, 우통을 까고 하늘의 신께서 주신 몸에 그런 장난질을 하면 나 같은 인물이 두려워 떨 거란 생각을 한 것이냐. 몸에 낙서한 내 놈의 꼬락서니를 보니 두 대나 더 맞거라. 에잇! 휙! 빡! 빡! 아! 백리성, 즉 백리성으로 분한 류지혁이 휘두르는 육모방망이는 전광석화의 빠르기로 삼도마전비 마강수의 머리를 두 번 더 후렸고, 마강수는 류지혁의 구타에 견디지 못하고 순간 기절해버렸다. 스르르 쿵! 허허, 이놈 보게나. 좀 전 보였던 기계는 어디 가고 고작 4번의 몽둥이질로 쓰러져 기절해 버린단 말인가. 이를 잠잠히 본 마화 구양정은 사슴과 같은 아름답고 큰 눈을 더욱 크게 뜨며, 공자, 그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은 이미 큰 훈계를 받은 것 같아요. 류지혁은 아리따운 여인의 말에 그녀를 잠시 보다가 다시 한번 본인의 묵빛 육모방망이를 하늘로 치켜 세운다. 대공녀의 귀한 말을 듣지 못했단 말이냐. 휘리리리 팡! 턱턱턱 척! 적상천은 마마기보라는 매우 음유한 보법을 밟았고 부드럽게 움직여 류지혁에게 호련히 다가간 후에 섬천마장이라는 마교 4대 호법 가문인 종천의 비전장법을 출수하여 지혁의 가슴에 신속하게 꽂아 넣었다. 그런데 고작 세 걸음이라니. 저놈의 몸은 폭발 일보 직전의 불안한 몸이건만. 마교 장로 적상천은 속으로 심히 대경했다. 후후후후. 감히 관부의 지엄한 법 집행에 끼어들어 관부의 귀하신 몸에 손을 대다니. 휙! 허허, 백리성으로 분한 류지혁은 겁을 상실한 것인가? 그가 마교일문의 귀하신 신분인 것을 알았다면 지금 이곳 송강현 세 곳의 실세 중 가장 유력한 마교일문의 무상 권력도 보이지 않는 것인지. 자네는 이제 이쯤 하세. 이때 바로 곁에서 소리 없이 지켜보고 있었던 관부의 하급석이었던 장삼이었다. 종전에 류지혁과 함께 다관으로 들어가 차를 마시고자 하였던 그 석이었으니 성문은 장삼의 말에 뜻 모를 표정을 지으며 높이 쳐들었던 육모방망이를 내린다. 그리고 형님은 백주의 부녀자 유괴하려는 작당 모의, 이 더러운 무리를 심판하는 것과 이를 두둔하려는 자들을 그냥 두자는 것입니까? 허허, 이 친구. 작당 모의를 하든 농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든 우리는 저 5 녀석의 행동을 보지 못했네. 다만 녀석들이 허세로 떠드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야. 결정적 증거를
잡지 못했다는 걸세. 물론 시간이 있으면 이들을 모두 납포하여 관부로 데리고 가야겠지만 그것도 여유롭지 않은 것은 증거 없이 혐의만으로 이들을 관부로 호송하는 것 또한 할 수 없다는 것일세. 또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일을 두둔하였단 이유로 아리따운 여인과 저 학사관을 쓴 노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일세. 좋습니다. 하지만 저 노인이 나의 가슴에 장을 꽂아 놓은 것은 갚아 주어야겠습니다. 저는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제종 무극신보 휙이익 팍. 신출귀몰한 신법이었다. 물론 류지혁의 보보는 무극담로에서 얻은 여의팔보간섬 중 선보였다. 허허, 그의 신형은 흐릿하여 이형환이를 뛰어넘는 움직이었으며 다만 위험을 직감한 적상천은 마교의 장로답게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머리를 막아냈고 허허, 진정한 정광석화란 말인가. 일반인들은 눈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눈 깜짝할 새에 벌어지는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인식할 수 없는 것이 자연현상이다. 지혁은 그 자리에서 신형이 흐릿해지다가 다시 뚜렷한 모습이었고 적상천은 천천히 손을 들어 팔로 머리를 막고 있는 모습이었으니 다만 적상천의 우수 팔뚝 의복에서 신비한 서기가 한 가닥 한 올 올라오고 있었다. 헉! 나의 마황의 심기로 이룬 마황종천지체에 커다란 울림으로 나의 신형의 큰 떨림이 훑고 지나는구나. 헉! 이놈은 정말로 미확인 절대고수란 말인가? 나는 위험을 직감하고 내가 경력을 일으켜 팔로 막았을 뿐인데 나의 팔이 욱신거리다니.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겪은 것이 실로 수십 년은 되었을 것을. 녀석은 경천동지의 고수가 확실하다. 나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존재하리라. 눈을 씻더라도 믿을 수 없는 현실이군. 신만대산의 마교 장로 적상천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두 눈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저 카라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인가요? 적상천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마화의 말에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고 제법이군. 마도일문에도 제법 구색을 갖춘 인물이 있으니 말이오. 지금 내게 하는 말이냐? 그렇소. 강호는 오직 강자조님을 그대 노인장도 아실 것이오. 물론 나는 강호의 무인으로 그대를 대하는 것은 아니오. 나는 오직 이곳 송강현의 관부 포졸일 뿐이오. 하지만 내가 그대보다 약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놈! 강호 촌장을 놀리는 것이냐? 강자전이라는 것을 말한 것뿐이오. 오늘은 형님도 만류하시니 이쯤 하려고 하오. 이놈! 허세는 허장성세는 강호의 무인들에게 찾으시고 어서 여기 널브러진 녀석들을 데리고 마도일문으로 데리고 가시오. 보아하니 노인장도 녀석들과 연을 맺은 연고로 내게 시비하신 것 같으니 말이오. 이런 녀석! 말하는 본세하고는 나는 말을 길게 하는 것을 싫어하오. 노인장의 표정을 보니 억울하신 것 같으니 나중에 송강현 관부로 나를 찾아와서 오늘 일에 대해 더 이유를 묻고자 하시면 내 언제든지 받아줄 것이오. 이놈아! 너는 장유유서도 모른단 말이냐? 아무리 힘이 있기로 우리 촌은 과거로부터 예의를 중시하니. 내 놈이 나를 찾거라. 언제고 10만대산의 종산으로 온다면 나 젓가를 찾거라. 그냥 그곳 종산에서 걸어다니는 녀석들이 있다면 종천의 젓가를 물으면 나에게 인도할 것이다. 녀석아! 후후후후. 노인네, 알겠소. 그대의 자존심을 세워드리지. 어서 가시오. 적상천은 짙은 미소를 지으며
우수는 뒷짐을 하였고 좌수를 앞으로 내질렀다. 그리고 퍽! 마대 두들기는 소리가 5녀석의 몸에서 났다. 그리고 비록 적상천은 권을 5녀석에게 내지르지 않았으나 이들 5녀석의 신형 옷깃에서 공기 터지는 소리와 함께 이들의 의복이 두들겨졌다. 으, 5녀석은 자리에 쓰러진 곳에서 일어섰고 어리둥절한 눈빛을 하며 주변으로 둘러보았다. 자신들을 보고 있었던 무리를 보며 조금 멍청한 얼굴을 하였는데 마종가, 녀석들은 나 적상천을 봐라. 마규 장로 적상천은 매우 엄한 얼굴을 하였고 적상천의 음성에 놀란 5녀석들은 급히 적상천을 보며 얼굴이 일그러진 후 그에게 허리를 조아렸다. 신교의 예는 필요 없다. 너희들은 지금 즉시로 마종가의 최고 신법을 전개하여 마교일문으로 들어라. 2번 이야기하지 않겠다. 병신 같은 마종가의 떨거지들. 잘 들어라. 내 놈들은 우리 신교를 욕되게 했을 뿐 아니라 대신교의 자랑스러운 사천마가의 아들이요 무사로서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 나 신교 장로 적상천 종천의 가주로서 지금의 일은 결단코 그냥 지나칠 수 없구나. 마교일문 문주께 너희들의 죄상을 아뢰고 일문의 진마부에서 석고대죄하며 대기하고 있거라. 속히 움직여라. 적상천은 5명의 마종과 무리에게 전음으로 은밀히 말했으며 알겠습니다. 종천가주? 삼도마전비도 신음에 가까운 전음으로 적상천에게 고한 후 또한 대형 삼도마전비 마강수이하 4명은 그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고 즉시로 신형이 흐릿하게 되어 사라졌다. 그들은 아마도 마종가의 암천귀리보라는 신법을 전개한 후 소리 소문 없이 마도일문으로 날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럼 나도 간다. 대공녀 가시지요. 네, 하라범. 그런데 마교 장로 적상천의 신형이 흐릿하게 사라질 즈음 마화 구양정은 다시 한번 눈빛을 빛내며 류지혁을 집중하여 보고 야릇한 미소를 지은 후 신형이 신비롭게 사라졌으니 사람들은 이들이 사라지는 모습에 은은한 감탄 소리를 내었고 이제 모든 구경꾼은 본인의 길로 천천히 흩어졌으며 장 형님, 심한대산에 무엇이 있기에 그 노인네가 그렇게 강조하며 내게 찾아오라 하신 거요? 신만대산의 종산이라. 이제 사람들은 2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흩어졌으며 사람들은 다시 청룡가의 거리를 오가는 무리로 가득 메워지게 되었다. 신만대산은 예로부터 영산이라 불렀고 지역 사람들이 그곳을 매우 신령하게 여겼지. 그렇기에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신만대산에 잘 오르지 않아. 오직 1년에 2번 특별한 기간을 정해두고 각각 1회 정도 그곳에서 약초와 사냥을 하지. 하지만 네. 하지만이라시면 한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장석이는 류지혁의 얼굴을 보다가 말을 뜸들이며 하늘을 보았다. 하늘은 매우 굳어 있었으며 잠시 후면 반드시 비가 올 심산이었다. 비가 올 것인가? 예, 류지혁 또한 하늘을 보았다. 비록 어두운 밤이었으나 하늘은 검게 물들어 있어서 별이나 달빛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바로 어두운 구름으로 빽빽하게 메어진 하늘이었다. 그래도 형님, 심한대산의 종산이 궁금합니다. 지혁은 의문의 표정으로 장석이의 얼굴을 보았고 장석이는 쓴 미소를 짓고 말한다. 나도 잘 모르지만 그곳 종산은 매우 신비한 곳으로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하면 종종 실종되지. 물론 실종되지 않은 일도 있지만 무사히 돌아와도 제정신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어.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그곳 종산에 어떤 거대한 무리가 이종작교의 모임을 하거나 거대한 무리가 모여 산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린단 말이지. 그리고 어떤 녀석들은 만이교의 관에 이야기하는데 만이교요? 어떤 신을 믿는 것인데 우리 중원에서는 그동안 없었던 신인 것 같기도 하고 분명한 것은 나도 잘 몰라. 그러나 자네는 분명히 알게. 절대 신만대산에 들어가 방황하거나 특히 종산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내가 보니 자네는 어떠한 무인보다 강력한 무공을 가진 것으로 보이네. 내가 오늘 자네의 실력을 보았으니 이것은 확실한 것 같으니. 하지만 마도 일문의 노인장이 이야기한 종산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우리 그러지 말고 어서 술이나 빨러 가세. 내가 송강현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좋은 기로를 하는데 그곳에서 먹는 산의 진미는 그동안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로 가득하네. 특히 그곳의 두 강주는 가히 일품일세.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지. 모를 걸세. 허허허허.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곳이 이곳 송강현에 있단 말입니까? 내가 있었던 장사에서는 이러한 말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친구. 형님을 믿지 못하면 이곳 송강현에서 삶은 그리 녹록지 않을 걸세. 자, 나를 따르게. 미인루로 인도할 것이니. 미인루요? 그렇지. 이곳 백호가에 생긴 지 진짜 열흘밖에 안 되지만 잠시 후면 온 중원의 명물이 될 미인루가 될 것일세.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일루로 가서 형님의 코가 삐뚤어지게 한턱 쏘겠습니다. 허허, 이 친구 한턱 쏜다고? 그것은 무슨 말이지? 아, 그것은 우리 장사에서는 술에 만취하도록 대접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고급진 말이 있나? 알겠네. 나는 오늘 허리춤의 요대를 풀고 산의 진미와 술을 배 터지도록 먹을 것이니 오늘 저녁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일세. 아니, 장 형님. 집에서 기다리는 형수님은 어쩌고? 허허, 괜찮네. 나는 오늘 우리 서기부의 송가 녀석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되니 말이야. 허허, 알겠습니다. 그럼 보관을 가지고 계신다면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처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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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벅. 두 사람은 조금 과하게 큰 소리로 말했으며 천천히 청룡가를 벗어나 백호가 방향으로 걸어갔다. 허허. 하지만 이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사람이 모두 본인 볼 일들을 하며 두 사람을 신경 쓰지 않은 한쪽 구석에서 일련의 모든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으니 허허. 이자는 삿갓을 썼으며 어두운 그늘로 인하여 신형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못했으나 그의 두 눈에서 매우 짙은 살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팔보간섬이라. 권청보다 더 뛰어난 팔보간섬이란 말이지. 도대체 이 무시무시한 살기를 흘리고 있는 인물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멍청한 놈들. 내 그렇게 조심 또 조심하라고 일렀는데 처음부터 마교 사천마가 마종가 놈들을 믿은 게 잘못이다. 그나저나 독산체 녀석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녀석들과 우리의 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면 이곳 초에서 우리가 벌이고 있는 사업은 물론 우리의 계획까지 전부 수정해야 한다. 그나저나 팔보간성을 펼치는 녀석이라면 분명 구주의 11천의 하나인 권천과 매우 밀접한 녀석인데 나의 눈도 속을 뻔한 팔보간섬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또한 매우 대경할 일이군. 우두둑? 우두둑?
어두운 그늘에 잠겨있던 이는 긴 장삼에 대나무 갓을 쓰고 있었으며 그의 장삼은 은은히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두 눈에 아수라의 짙은 살기를 주변으로 뿜어내며 자신도 모르게 두 손에 힘을 주었던지 그의 주먹에서는 뼈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장렬하였다. 허허, 이러한 살기에도 불구하고 청룡가의 불빛은 5일장에 걸맞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야성을 이루며 더욱 아름답고 영명한 빛을 비추고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모국담로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